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71기 4학년생도 편집국장생도 박예 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말 김보현 부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공사신문사를 대표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KFX 초대 사업지원팀장님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돈이 너무 많이 비싸고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가느냐 마느냐가 꽤 오랫동안 끌었죠. 우리 후배들한테 자신 있게 이런 전투기를 한번 연공방위를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에 태어난 거죠.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어서. 보라매가 저희가 타게 될 전투기이기도 한데 그걸 위해서 생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도 비행훈련 받다가 고등 때 솔로 체크에서 떨어졌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해줘야 될 거는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이고 내만 스스로 안 넘어지면 돼요. 네, 그럼 부사장님은 이제 공군에 계시면서 전투조종사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거쳐간 기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단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때는 정말 인생에 남을 정도로 되게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관학교 생도 생활까지 포함하면 36년 딱 근무를 한 거거든요. 84년 2월 1일 가입교를 했고 2020년 1월 31일 전역을 했으니까 딱 36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우리 동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기종에 대한 경험이 좀 많아요. 뭐 F5로 고등 CRT 비행훈련 받고, 그 다음에 A37 지금 폐기된 기종이죠. A37이라는 기종을 타고 F4T, F4E 타고 T37로 비행 교관하고 F16 기종 전환해서 F16, 그 다음에 KF16 하고, 처음 우리 TO10으로 고등훈련 비행 교육 과정을 할 때 첫 대대장을 그때 TO10으로 대장을 했고, 이제 F35는 이제 사업만 했고 F35 도입 사업은 했고 F15는 나한테까지는 기종 전환의 기회가 안 와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종 전환을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양한 기종을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정책부서에서 당시는 KF-X 사업 할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질문 중에 이제 보람찼던 거나 이제 위험했던 순간, 물론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과거에는 1년에 뭐 서너 건 이상씩 나오고 조종사 순직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동기도 많은 분들이 국립묘지에 순직을 했고, 근데 조종이라는 거는 항상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비행 조종사로 근무했던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한두 번씩의 위험한 상황은 있었을 거고, 나도 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 천운이었다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한두 번씩은 가끔 떠오르기도 하고, 아직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최고의 악몽은 비행 준비 안 하고 비행 올라가는 꿈. 자다가 정말 땀 흘리면서 잠을 깨는데 그게 최고의 악몽인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과거와 현재 생도들의 생활은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도들의 생활은 받아들이는 생도 입장에서는 아마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라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40년 전 라떼는 이야기가 나오면 꼰대가 될 건데, 67기 아마 가입교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생도대장 갔을 때. 그래서 밤에 그 무슨 훈련이죠? 비상 걸어서 하고 생활관에다가 그 빵 하고 넣어주는 거. 예, 메추리빵. 매출이 안 해. 예. 지금은 그 용어 안 쓴다며. 그래서 여기 쓰면 안 되잖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잘 몰라? 모르는 게 낫겠다. 며칠 모르는 줄 알고 그 말을 굳이 안 하려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우리 서울에서 받으면서 뭐 연못에서 들어가고 남산 1호 터널이 무너졌네 뭐 어쩌게 해가면서 이거 뒤집어 씌우고 하고 나서 선배들한테 막 혼나고, 근데 보니까 식당으로 들어가더니 맛있는 거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더만. 생활 자체는 크게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만 분위기, 사회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같이 변해가고,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는 느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가입교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식당에서 밥 줄 때마다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택한다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올 수 있었던 원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 4년 동안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하고자 하는 그 과정만 잘 따라가만 줘도 지금 당장은 이제 소위로서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공군의 정책,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나는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배로서 좀 부탁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것만 열심히 잘 해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KFX 초대 사업 지원팀장님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정책에 대한 일을 잘은 알지 못하니까 사업 지원팀장이 그 사업 전반에서 어떤 일을 뭐 감독하고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위 사업이라고 하죠,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 체계를 구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개발을 하거나 우리 능력이 되면 우리나라가 개발을 할 것이고 우리 능력이 안 되면 외국에서 이제 사오는 거거든요. 사거나 개발하거나에 대한 총괄 부서는 방위사업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영공방위를 위해서 이런 전투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군에서 나와야 되겠죠. 군에서 이제 소요가 나오면, 요청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합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봐야 되겠고 이게 정말 안보 환경에 적당한가 아닌가도 같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합참해서 그걸 심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그거를 방위사업청으로 줘서 이런 수준의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 전투기를 공군에 개발을 해줘라, 사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방위사업청에서는 이걸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이거는 사와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KF 당시 이제 X이고 지금 KF-21 보람에는 이제 우리 능력이 되니 우리 전투기를 씁시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로 영공방위를 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군의 요구였고, 그게 이제 합참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소요 결정이 돼서 방위사업청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럼 공군은 한 번 이거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모른다, 그대로 해주면 돼, 뒷짐지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전 운용성, 후속 군수 지원 뭐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군이 요구했던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션하는 거죠. 방위사업청하고 공군하고. 그러니까 공군의 어떤 대표로서 공군의 목소리를 방위사업청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근데 이제 KFX 사업이 사실 뭐 단군 일의 최대 국방 사업이라고 할 만큼 이제 엄청난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도 되게 길게 들고 대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말로 듣는 거랑 실제 개발 사업 진행한 동안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개발 사업 진행되면서 이제 팀장을 맡으시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으셨는지, 뭐 좀 돌파하기 힘들 것 같았던 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프로파일러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국방 예산을 다 끌어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전투기 무기 개발 사업,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을 가능한 안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자꾸 용돈 줄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는데 용돈을 벗어난 걸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그때 줄게, 뭐 이런 거였죠. 또 하나는 우리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된다라는 거고, 공군이나 국방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KT-1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으로 쓰고 있는 KT-1을 개발을 하고 T-50을 개발을 해서 그 T-50을 처음에는 이제 고등 훈련기로 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경공격기까지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점프업하면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건데, 단군 이래 최대, 돈이 너무 많이 비싸고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가느냐 마느냐가 꽤 오랫동안 끌었죠. 2001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그때 약속은 2015년에 영공방위를 하도록, 우리 전투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26년에 이제 양산기가 나오는 거니까 한 11년 늦춰진 거죠. 늦춰진 만큼 또 그만큼 기술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만큼 더 쉽게 개발을 할 건데, 제가 이제 공군본부에서 사업을 했을 당시가 이제 2012년 말부터 14년, 이때는 KFX 사업이 정말 가느냐 마느냐 해서 7번째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의사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때 했던 게 이제 엔진을 하나로 가느냐 2개로 가느냐, 단발이냐 쌍발이냐 논란, 그걸로
정도에서 굉장히 좀 뜨거웠던 그 국방 사이드의 문제가 좀 있었고,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쌍발 전투기로 해서, 그리고 안전성 뭐 더 물론 되겠지만 앞으로 그 확장 가능성, 이 전투기를 개발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성능 개량을 해가면서 쓸 수 있는 전투기, 우리 후배들한테 자신 있게 이런 전투기를 한번 영공방위를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에 태어난 거죠.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어서. KF-21 보라매가 최초 비행을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당장은 관련이 없지만 그런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종할 수도 있는, 아니면 우리가 뭐 정비할 수도 있는 그런 비행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좀 벅차오름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사장님은 직접 그 사업 전반을 다 진행했으니까 정말 엄청 뿌듯하고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2001년 전에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졸업식 치사에서 말씀하시게 만들었던 그 과정에 있던 그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 노력이 그걸로 이루어진 거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더라고요. 보라매가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게 2026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타게 될 전투기이기도 한데, 그걸 위해서 생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많은 선배님들이 해온 게 이제 KF-21이라는 한국형 전투기까지 나온 거고, 그게 나오면서 자국의 영공방위를 훈련부터 실제로 운용하는 것까지 이 라인업을 풀로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나 영국, 정말 강대국들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 KF-21이 국산화되면서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 무기 체계에 맞는 어떤 전략, 정책 이런 게 수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다가 걔네들의 교리, 걔네들의 생각에 맞는 거를 우리 국방에 접목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줘야 될 거는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작게는 영공방위고 이걸 통해서 국방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라는 큰 숙제까지가 사실 앞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전투기 조종사 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자기 몫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 그게 지금 당장 해줘야 될 거고, 이제 26년이면 중2 대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말 일선에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서 실무자로서 한참 해야 될 텐데, 이 무기 체계에 맞는 우리의 영공방위 능력, 안보 능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공군사관학교가 예비생도들을 뽑을 때 전원 조종 특기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도들이 이제 별탈이 없다면은 무사 임관을 해서 조종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학생 조종사랑 비행 교관을 같이 해보셨던 입장에서 학생 조종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처음으로 비행 훈련을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가서 내가 정말 비행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제일 끌 거라고 보거든요.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내 경험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내가 실패할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나도 비행훈련 받다가 고등 때 솔로 체크에서 떨어졌어요. 한번 1차 평가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내가 조종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은 나중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죠. 근데 내가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비행훈련은 입과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큽니다. 저도 초등 입과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비행훈련 가라는데, 생도 3학년 때 정말 일주일 동안 잠 못 잤어요. 두려움은 있으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 공군의 핵심 가치 알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혼신도 있어야 되고 팀워크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는 뭐든지 한번 부딪혀보고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기고, 도전해서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흠이 되거나 쟤는 뭘 못해라고 할 시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나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는 거다, 이렇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고, 하다 보면 눈물 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그럼 또 한번 도전하는 거고 계속 부딪혀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이고, 내만 스스로 안 넘어지면 돼요. 꼭 그 말 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